조계종 관련 단체들이 모두가 같은 이웃임을 깨닫고 화합할 수 있도록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직제의 저자 백운 선사의 탄생지에서 달의 제와 함께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불교TV와 라디오 울림이 다채로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집 다큐와 영화, 인기 가수들의 신나는 노래까지 풍성한 콘텐츠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서광사 주지 도신스님이 첫 시집 웃는 연습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밴드 색즉시공의 공연과 시 낭송가들이 스님의 시를 낭송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도선사가 수능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수시 지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기도 순례와 철야 기도도 예정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으로 온 외국 이주민들을 돕고 있는 조계종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모두가 같은 이웃임을 깨닫고 화합할 수 있도록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제의 저자 백운 선사의 탄생지에서 달의 제와 함께 펼쳐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고향의 전통 악기를 신명나게 연주합니다. 베트남 출신 주민들은 오랜만에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고향을 대표하는 음식 쌀국수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대접합니다. 이거 저희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네, 감사합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격려하고 화합과 상생을 위한 2022년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4일 정읍 내장사 앞 인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 사회 구성원으로 부처님 품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와 더불어 각 부스에서는 나라별 전통문화 체험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를 저술한 백운 선사의 탄생지에서 스님을 선양하는 달의 제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지역 출신 백운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백운 스님의 무심선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백운 큰 스님의 다래를 올리며 오늘날 한국 불교와 후학들이 깊이 새겨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37대 총무원장으로서 이후 7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사회 부분으로 불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발표하며 세상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이주민 250만 시대. 모두가 한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계종 불교 단체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청주 마야사가 지난 4일 대웅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중산 해남 스님의 강맥을 전하는 전강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남 스님은 이날 남해 능이남 주지 지각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 천안 천흥사 주지 성전 스님, 불교신문 주간 오심 스님, 제주 선례와 주지 오성 스님에게 강맥을 전했습니다. 해남 스님은 8명의 전강 제자에게 법호와 바루를 전하며 불법은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며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오늘의 소중한 정강법석이 불법 중흥과 불교 교학 발전에 더 큰 원력을 서원하는 법연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양 낙산사 주지 마근 스님이 지난 4일 저녁 범납 55년 세수 71세로 입적했습니다.
스님의 빈소는 낙산사 보타전에 마련됐으며 문도회는 스님 유지에 따라 무산 문도회장으로 장례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결식과 답일식은 오는 8일 낙산사와 고성 건봉사 연화대에서 각각 엄수됩니다. 1968년과 1971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삼위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를 비롯해 백담사 건봉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신흥사 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며 일평생을 자비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흰남노 태풍 피해 수재민 돕기 긴급 모금을 시작합니다. 재단은 흰남노에 의해 재단사나 장애인 복지시설, 자강원이 위치한 서귀포시 일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인근 민가 침수와 축사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태풍으로 인한 돌풍과 폭우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산하시설의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심이 클 것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흰남노에 의해 전국에 100mm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침수와 돌풍 피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불교TV와 BTN 불교라디오 울림이 다채로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집 다큐와 영화, 인기 가수들의 신나는 노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BTN 불교TV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8일과 10일, 12일 위대한 문명의 요람 파키스탄에서 견고히 뿌리 내린 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키스탄 불교유산이 선보입니다. 봉정사의 사계와 가람 곳곳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봉정사 천년의 뜰에 서서도 8일 방영됩니다. 9일과 11일, 12일에는 불교의 다양한 지식을 두 스님이 재미있게 풀어내는 자연스님, 광우스님의 끝판 맞수다가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BTN 불교TV가 국내 최초로 UHD로 촬영해 석굴암의 비밀을 추적하는 동서양 멀티컬처 부르의 성전, 석굴암도 9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부석사 가람배치에 숨겨진 화엄사상,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선묘낭자와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그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화엄의 꽃 부석사도 이어집니다. 이어 9일과 10일에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에 대한 답을 찾는 불교 지구를 지켜라가 편성됐습니다. 10일에는 지난 8월 개최된 세계 1화 국제 불교영화제 폐막 행사에서 광우스님의 초청 법문과 관객과의 대화를 담은 광우스님의 소나무 3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고마워요 복려관을 통해 항일 운동가이자 제주불교 재건의 주역임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합니다. 10일과 12일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은 물론 숨은 조력자였던 신미대사의 업적을 스크린에 담은 나란말싸미가 선보입니다. 11일에는 아프가니스탄 메스 아이낙 지역의 불교 문화유산을 복구하는 고고학자들의 힘겨운 이야기를 다룬 세이빙 메스 아이낙이 마련됩니다. 그 다음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 복원 기술을 다룬 시간의 비밀 코드를 풀다가 이어집니다. BTN 불교라디오 울림에서도 명절 연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울림 트로트 라인, 울림 노래방에서는 청취자들을 위한 신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은가은과 양지원, 별사랑, 김중현, DJ 제아앤 성민지가 요일별로 출연하고 사전 접수한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9일 일각스님의 다인다색에서는 한과위를 주제로 한 이야기는 물론 특별 초대석 한과위 앤 울림도 마련됩니다. 이어 12일 내려놓고 선 금우입니다에서는 금우스님과 은가은이 만나 수학의 계절 걷어들일 것과 새로 시작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와 함께 딱 듣기 좋은 밤 배인혁입니다에서는 김목인이 새 앨범을 들고 신곡 라이브와 함께 그간의 근황을 전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이 첫 시집 웃는 연습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스님이 결성한 밴드 색즉시공의 공연과 함께 시 낭송가들이 스님의 시를 낭송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 도신 스님이 박금성이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첫 시집 웃는 연습에 친필 사인을 해 독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신 스님의 시집 웃는 연습의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동료 시인들이 참석해 책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시집을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며 평소 웃는 연습을 많이 하면 웃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말은 출가 수행자의 원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도신 스님은 8살에 동진 출가했는데 출가 전 기억들이 그리움과 불안의 감정으로 시에 남아 있습니다. 스님의 시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오는 불안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현재의 수행자로서의 삶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시집은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향한 부처의 길을 좌표로 하면서 박금성으로 표상되는 그 속세에서의 삶을 끌어안고 넘어서고자 하는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콘서트는 스님이 결성한 밴드 색즉시공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행가와 동요를 편곡한 아름답고 가슴 울리는 공연에 이어 시 낭송가들이 웃는 연습에 수록된 스님의 시를 낭송해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스님은 노래와 시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정 없고 소리 없는, 그러면서 무건적으로 전할 수 있는 노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만난 게 사실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저한테 너무 잘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저의 길을 잘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은 시를 읽어주는 독자들을 나무로 표현하며 매미인 자신이 날개를 잃었어도 앉아서 울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주요 사찰마다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의 간절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수능 기도처로 손꼽히는 도선사에는 수능 합격률을 높이는 비법이 기도 외에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도선사가 지난 4일 수능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지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수시 모집 요강도 잇따라 발표되면서 수험생만큼 초조하고 불안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수험생이라도 된 듯 2시간 내내 강의 내용을 메모하며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집중합니다. 고3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2시간을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아주 잘 들었고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번이 2차 설명회로 도선사는 지난달 100일 기도 입제에 이어 올해 대학 입시 방향과 전략을 소개하는 대입 수능 1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도선사가 기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자녀의 대학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한 겁니다. 사실 남아있는 기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또 마무리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70여일의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과목별로도 중요하고 과목 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오답의 근거를 찾아서 마무리 작업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설명회에 이어 다음 달에는 기도 순례를 진행하고 철야 기도도 예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까지 수험생 학부모와 함께 발언을 모아갑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여는 수능 법회는 합격 발언 기도와 함께 불교 예절과 기초 교리 등을 알려주며 수능 기도로 불교에 입문한 초심자들이 참 불자로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포교의 방편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연 도선사는 합격 발언을 모으는 기도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성공적인 대학 입시 전략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신행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세계 불교 소식입니다. 미국이 1000년 전 제작된 청동불상을 포함한 캄보디아 역사적 유물 30점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 독일 출신 스님이 사찰 내 반려동물과 함께 잠들 수 있는 수목장을 열어 화제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 약탈 유물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00년 전 제작한 청동불상, 힌두교 석상을 포함한 30점의 유물들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부터 12세기에 제작된 공예품까지 캄보디아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고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코케를 포함한 여러 고고학 유적지는 캄보디아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많은 약탈을 겪었습니다. 맨해튼 연방검찰청은 반환되는 문화재 대부분 태국 방콕에서 활동하는 장무라비가 서방 수집가들에게 판매한 밀수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오체아 주미 캄보디아 대사는 유물들은 프놈펜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라며 반환을 결정한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외국인 스님이 일본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본 카나가와현 오다하라시의 사찰 간슈지 주지 지지츠 스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스님은 간슈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주변에 만류해도 2016년 주지로 부임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기업의 좌성 강의를 시작으로 사찰 재건불사에 착수해 올해는 반려동물도 함께 잠들 수 있는 수목장 부지를 개설했습니다. 수목장과 함께 대형 정원을 꾸며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사찰을 만들었습니다. 지지츠 스님의 행보는 신도 감소로 고심하는 사찰에 새로운 경영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님은 극락정토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묘역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박수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30년 넘게 기부와 봉사를 실천해온 박수관 회장은 어제 부산 진구 김영욱 구청장에게 10kg 백미 1,570포 5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기부한 쌀은 부산 진구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 추석 전에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 세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 회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석 명절에도 다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비 나눔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불우이웃 돕기와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천해온 서울 봉국사가 올해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봉국사는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경내 만월보전 앞에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봉국사 주지 현근 스님이 봉국사 불자회와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승록 구청장에게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북구는 지속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봉국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현근 스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